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치아를 90세까지 20개 이상 간직하자는 9020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일산 리빙헬치과병원의 병원장 김현철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유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이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질환이 생겨서 입안에 나타나는 증상이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입을 포함한 전신 모두가 동일한 면역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입안에 생기는 반복적인 또는 지속적인 질환이 있다면 물론 그 질환을 치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몸속에 면역 반응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알려주는 일입니다. 이때 저희는 면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이 시대에 미디어를 통해서 나온 말들이 있어요. 면역을 측정할 수 있대. 그 검사가 NK 세포 활성도 검사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희 병원에도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면역력을 측정하고 싶은데 그거 돼요? 하고 묻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검사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추럴 킬러셀, 자연 살해세포, 지금 말씀드린 NK세포 활성도 검사의 NK세포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NK세포는 몸을 외부 이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작용하는 선천면역 세포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몸에 뭔가 들어오면 그건 내가 아니고 남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기와 비자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비자기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바로 면역세포가 이 NK세포인 겁니다. 이 NK세포는 혼자 작용하는 게 사실 아니고 선천면역에 작용하는 호중구나 대식세포나 수지상세포 또 적응면역에 작용하는 T세포, B세포 모두가 함께 치과질환, 구강질환에도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치아의 문제로 잇몸의 문제로 고생하고 계시는 환자분이 있다면 또 중증 질환으로 인해서 잇몸에 또는 치아에 수술을 받는 환자가 있다면 이런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드리고 시행하고 있으면서 이런 검사를 통해서 병행한 치료가 NK세포를 올리는 치료와 일반 치과 치료가 함께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K세포 활성도 검사, NK세포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날마다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등의 이물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신체 내부에 암세포가 생기는 경우도 동일하게 암세포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하게 병이 안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바로 면역입니다. 이 면역 반응의 균형이 잘 이루어진다면 이런 공격이 있을지라도 병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바로 면역 반응의 균형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면역작용은 우리 몸에서 선천면역을 담당하는 호중구나 대식세포나 NK세포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같은 외부 침입자를 만나게 되면 이것을 공격해서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또 암세포의 경우에도 암세포는 몸에서 느끼는 비정상세포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선천면역에 관련된 세포들이 이런 기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선천면역 세포 중에는 정보를 인식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대식세포, 수지상세포는 잡아먹은 다음에 그 정보를 분석해서 그 정보를 주게 되면 다음에 적응면역에 반응하는 세포인 T세포와 B세포가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이라는 다소 어려운 말에 면역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선천면역에서 시작해서 후천면역, 적응면역까지 이런 면역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면 아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암을 하나 갖고 얘기하면요, 모든 분이 아시는 것처럼 날마다 암세포가 5,000개에서 6,000개 우리 몸속에서 건강한 사람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면역의 균형이 좋다 그러면 얘네들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면역력이라는 표현보다 면역 반응의 균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만들어진 몇천 개의 암세포가 그대로 남아서 증식해서 몸에 암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질환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로를 갖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천면역 세포 중에서 NK세포는 특히 암세포나 바이러스, 세균, 그리고 이 병원체들이 만든 몸 안에 생긴 비정상적인 조직을 제거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NK세포를 얘기하면 NK세포가 있어야 돼 하는 게 예전의 학설이었어요. 근데 NK세포가 있어도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NK세포가 가지고 있는 면역 능력, 활성도가 더 중요하다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되고 있고 지금은 그게 보편화된 지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면역 반응을 측정하는 검사가 좀 부담이 되는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간편하냐면 1cc 정도의 혈액 채취로만으로도 간편하게 가능한 검사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체열된 피를 배양을 해서 배양된 혈액 속에 있는 NK세포에 자극인자를 사용해서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NK세포가 활성화되면서 활성화됐을 때는 인터페론 감마라는 것이 분비되는데 정량적으로 이것을 체크해서 측정하게 되면 이걸 통해서 활성도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측의 정도는 정상인에게서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해서 데이터를 뽑은 아주 대규모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측하는데요. 검사 결과의 해석은 이렇게 봅니다. 보편 수치로 얘기할 때 500 이하는 문제가 있는 것, 500 이상은 정상 범위로 봅니다. 그런데 500부터 250까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해서 관심 범위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50에서 100까지는 이 부위는 아까 관심보다 조금 더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이 봐야 된다 해서 경계 범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100 이하가 되면 이건 확실히 이상이 있는 거야. 이상 범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500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음식이나 여러 가지 영양제나 또는 여러 가지 면역 조절제를 통해서 올리는 방법을 임상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치료의 목표는 500으로 잡지 않습니다. 임상적으로는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1000 이상은 만들어줘야 환자에게 이상적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치료를 하는 경우나 관리를 하는 경우에 환자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00 이하 이상 범위에 들어가는 건 조금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정말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역을 조절하는 증진요법을 쓰다가 100 이하에서 올라가는 것이 늦어지게 되면 환자에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몸의 이상도 확인하는 전신 검사를 추천하게 됩니다. 만일에 입안에 문제가 없다면 다른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검사를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드립니다.